네, 이제 유체로 넘어왔습니다. 5강.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일단 그거부터 기억해내야 돼요. 고시야. 이거 북반구 기준이에요.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또. 자, 고기압, 시계 방향, 시계로 나감, 하강 기류 세트입니다. 고기압은 이제 H라고 쓰는데요. 오마이갓, 왜 이러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는데 이제 그리는 법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고 화살표 바깥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가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고기압은 북반구 기준으로 하강 기류라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깨져요? 깨진다. 구름이 깨져요. 그 말은 날씨가 맑다는 뜻이에요. 맑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기온은 기압과 좀 반대예요. 그래서 고기압 같은 거는 기압이 높으니까 기온은 낮아요. 보통은. 어떤 자료를 주면 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자, 그럼 저기압은 반대겠죠. 저반상. 저기압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상승기류입니다. 자, 저기압도 사실 그리는 법은 똑같아요. 그냥 오른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되는데 화살표만 반대로. 대신에 얘는 이제 상승기류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날씨가 안 좋습니다. 비 오고 막 그래요. 구름 끼고 눈 오고. 눈 많이 온다는데? 내일부터. 내일 놀러 가. 고3이? 자, 그 다음에 당일치기. 오케이. 마지막 일탈. 네. 가족입니다. 네, 그래서 그 바람은 어디로 불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붑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땅에서 고기압, 저기압 바람 불면 이 위쪽은요, 저기압의 위는 다시 고기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위쪽은 얘가 저기압이 돼버려요. 그래서 위에선 바람이 반대로 불어요. 나중에 태풍 위에서 이렇게 나갈 때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위쪽은 또 반대가 된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 이게 일단 기본 사항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기단 한번 때릴까? 자,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학교 때 해요, 이거. 우리나라 그리고 자르죠. 그러면 이 왼쪽 위에서 날라오는 거 무슨 기단? 몽골. 시베리아 기단. 그거부터 할 거 그랬나? 특징. 얘는 일단 요렇게 자르면, 위아래로 자르면 아래쪽이 추워요, 위에 쪽이 추워요? 위에 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한랭, 아래쪽은 온난. 이렇게 세로줄로 자르면 이 왼쪽은 대륙 쪽이라서 건조, 오른쪽은 해양성이니까 약간 다습, 습윤? 다습. 그래서 결론,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계절상 언제 날라와요? 겨울 지금이죠. 겨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게 이렇게 자르면 동서남북이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풍일까요? 방향으로 치면 남동풍 아니야? 북서풍입니다. 바람은 불어오는 곳에 방향을 따요. 출발하는 곳.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오면 북서풍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북서계절풍. 좋습니다. 시베리아 끝.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됐다고 칠게요. 왼쪽 밑에서 날라와야지. 이제. 얘는 무슨 기단이냐면 양쯔강 기단. 기억나죠? 어렴풋이 그 중국 양쯔강 쪽에서 날라와서 얘는 특징이 어때요? 남한건 쪽 계절 봄과 그거죠. 얘는 무슨 풍? 바람 방향으로 치면 남서풍이 되는 겁니다. 이거 착각해서 많이 틀려요, 진짜로.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오른쪽 위 갑시다. 얘는 무슨 기단이냐면 오호츠크의 기단. 특징 한랭다습. 계절은 초여름. 풍향은 북동. 얘는 그거 북태평양. 일단 특징은 온난 다습. 덥죠, 뭔가. 더우니까 여름. 초여름과 여름이 무슨 차이인 줄 알아요? 보통 우리나라는 장마 기준으로 합니다. 장마 전에는 조금 더워도 덜 덥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장마 끝나고 이제 본격 여름 시작이죠. 그때부터 여름이 얘가 먹는 겁니다. 한번 놀. 됐죠? 기단 끝났고 뭐 할라 했지? 남동풍이 맞아요. 네. 남동풍 안 썼다. 네. 대갈공명이 그 저쪽이잖아요. 중국 쪽이잖아요. 동남풍이라고 하는. 지구과학에서는 북남 먼저 씁니다. 남동풍. 네. 그 지구과학을 잘 몰랐나 봐요. 그때 시대가 거의 그러니까 200 몇 년 이때 아니에요? 거의 연도로 치면 기원 후 거의 200년? 뭐 이때예요. 엄청 옛날이야. 일단 그렇습니다. 번역이 잘못됐다. 지구과학에서는 북남 먼저입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 그 전선하자. 이건 기단이었고요. 이제 전선. 기단의 변제도 해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써놔야지. 미리 써놓은. 이거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맞아. 기단의 변제. 일단 전선부터 할게요. 전선은 네 종류예요. 첫 번째 뾰족. 요거 한랭전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둥글 얘가 온난전선. 색깔도 중요해요. 아니요. 그냥 습관상 차가운 거 파란색으로 뜨거운 거 빨간색으로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야 기억에 남을까봐. 근데 얘네가 이제 합쳐져요. 근데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합쳐지면 이게 폐색 전선입니다. 그리고 장마 전선이라는 게 있어요. 장마 전선. 반대로 합쳐지는 거. 정체 전선, 장마 전선입니다. 같은 말. 일단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어떤 지역이 있다 칠게요.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이 그림 많이 볼 건데, 자, 여기 차공이 이렇게 온다 칠게요. 차공이 뭐죠? 차가운. 그렇죠, 차가운 공기. 일단 차가운 공기는 좀 빨라요. 밀도가 커서 가라앉아 있고 빨라요. 그러면 여기 뜨공이 있다 칠게요. 그리고 여기 다시 차공. 이렇게 가자. 첫 번째, 차공이 뜨공을 이렇게 파고들면 여기는 뜨공이 위로 떠요. 이렇게. 그리고 차공은 빠르니까 이 기울기가 좀 커요. 슉 파고드는 겁니다. 그럼 뜨거운 공기가 위로 슈로로록 뜨면서 무슨 구름을 만드냐면 저군형 구름을 만듭니다. 저군형 구름은 뭉게뭉게 구름이에요. 그래서 소나기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옆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얘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게 한랭전선이 되는 거예요.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공기를 파고들 때 만들어집니다. 이 화살표 방향대로 이동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한랭전선은 이 전선의 뒤쪽에 비가 올까 앞쪽에 비가 올까? 그림상 뒤쪽에 와요.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옵니다. 소나기성 비가 옵니다. 그 다음 뜨거운 공기가 이제 차가운 공기를 파고들 때, 아니 올라갈 때입니다. 얘는 밀도가 작아서 위로 떠요. 근데 뜨는데 얘는 느리기 때문에 경사가 이렇게 안 가파르고 이렇게 옆으로 깔립니다. 이런 걸 층운형 구름이라 해요. 뭐 권층운, 무슨 층운하면 깔리는 구름입니다. 얘는 그러면 전선을 어떻게 그리냐면 둥글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 온난 전선이고, 그럼 온난 전선은 비가 앞쪽에 와요, 뒤쪽에 와요? 전선에 앞쪽에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 이슬비, 이런 잔잔한 계속 오는 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요게 입체로 그리면, 이게 전선이면, 이게 입체로 치면 전선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살짝 잘 그려야 되는데. 살짝 이게 상상이 가나요? 이게
항상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면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 면이 있어요. 이거 전선면이라요. 그리고 이쪽도 더 연장해서 입체로 그리면 살짝 이렇게 뜨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전선면입니다. 그럼 전선면이 있는 곳에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랭전선은 전선면이 뒤에 있고 온난전선은 앞에 있는 겁니다. 전선면에서 비가 온다. 이건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됐나요? 그러면 이 정도 됐다. 그럼 한랭 온난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게 그대로 한랭이 더 빠르댔죠. 얘가 계속 오면 얘랑 같은 방향으로 합쳐져요. 그럼 이제 회색 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색 전선은 B 표시 한번 해볼까? 한랭은 앞쪽 뒤쪽 비 오는 곳, 뒤쪽에 좁은 지역의 소나기. 온난은 앞쪽 넓은 지역의 지속적인 비. 그럼 회색은 비가 어디서 올까요? 한랭 때문에 뒤에 오고 온난 때문에 앞에서 오고 전 구역이 비가 옵니다. 특징입니다. 정체 전선은요? 한랭 때문에 뒤에 오고 뒤에 오고. 온난 때문에 앞에 오고, 어쨌든 위쪽에만 비가 옵니다. 이게 특징. 한쪽에만 비가 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좀 된 거예요. 회색은 얘 따라잡으면 됩니다. 자, 정체전선 기억해야 되는데, 오 갑니다. 자, 아까 여기서 초여름이에요. 이제 초여름 때 오호츠크해 기단이 위에서 내려와요. 얘는 좀 한랭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북태평양이 위로 올라가요. 얘는 온난이에요. 둘이 만나 싸워. 이게 장마예요. 자, 그럼 장마는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위에서 초여름에 한랭이 내려오고 얘가 내려오고 밑에서 여름에 북태평양에 온난이 올라간다. 그게 그대로 합쳐지면 밑으로 뾰족 위로 볼록, 요게 장마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는 오호츠크해 기단이랑 북태평양 기단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본까지도 막 이어지고 중국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싸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전선이 위로 아래로 막 계속 이동하다가 결국 누가 이겨요? 얘가 이겨요. 그래서 장마 위로 샥 물러가면서 여름 시작입니다. 뜨거운 게 먹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마가 이제 흘러가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거 물어봐요. 장마 시즌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장마전선 위에 있는 데를 A 지역, 밑에를 B 지역이라 해요. 그럼 A 지역에는 무슨 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부냐 물어봐요. A는 북풍 계열이에요, 남풍 계열이에요? 그쵸. 왜냐면 이 위쪽은 다 한랭 때문에 위에서 밑으로 불어온단 말이야. 그럼 북쪽에서 오니까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B는 온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얘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이제 장마 시즌에 기상도를 그려줬어. 일기도인데
막 거기 구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구름이 여기 보여. 구름이 꼈어. 그럼 전선은 이 구름의 밑쪽에 있을까 위쪽에 있을까? 자, 우리나라에 일기도를 줬는데 장마, 누가 봐도 장마야. 근데 구름이 여기 꼈대. 그러면 전선은, 장마 전선은 이 밑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밑에 있는 거예요. 왜요? 장마의 뒤쪽 여기에 비가 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선은 그 밑에 있는 겁니다. 여기 전선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장마 시즌에 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비가 안 와요. 겪은 적 있어요. 저는 장마 시즌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어느 순간 비가 잘 안 왔어. 보니까 장마 전선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선 위쪽에만 비가 온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전선까지 끝. 자, 그럼 기단의 변질 해야 돼요. 기단은 성질이 변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알아야 되는데 1번이 더 중요해요. 1번. 겨울에 벌어지는 일. 자, 딱 지금 시즌이에요. 월화 그쯤에 대전 쪽, 서해 쪽에 눈 엄청 온다 그랬어요.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갑니다. 자, 원래 지금 시즌 겨울은 시베리아 기단이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가 중국 쪽이고 여기가 우리나라 서해예요. 서해안. 그러면 이 바다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뭐라 불러요? 황해. 황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차가운 그 시베리아니까 한랭 건조한 기단이 이렇게 와요. 근데 물이 비열이 큰 거 알죠? 물은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안 변함. 그래서 겨울에는 물이 더 따뜻해요. 땅이 더 춥고. 자, 여기서 얘가 지나가는데 밑에서 따뜻하고 습한 따공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수증기도 같이 갖고 오죠. 그러면 얘는 잠시만, 이거 잘 그려야겠는데. 밑에는 뜨겁고 위에는 아직 차가운 공기가 만들어져요. 펩시죠. 자, 그러면 특징이 따뜻한 공기는 어디로 가고 싶어? 밀도가 작아서 위로 뜨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가라앉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왜? 밑에가 뜨겁고 위가 차가우니까.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뜨면서 대류가 일어나요. 그럼 뭐 만들어요? 구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왕구름이 여기다가 눈을 퍼붓습니다. 겨울에. 서해안 폭설. 내일 이게 딱 지금입니다. 동쪽으로 가. 그렇죠.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행. 서쪽, 동쪽도 해줄게요. 동쪽 여름에 해야 되는데 동쪽은 이럴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서쪽에 서해안 폭설이 온다. 이게 기단의 변질입니다. 두 번째 상황, 여름. 그래서 내가 원래 외할머니 댁이 대전 쪽이거든요. 공주인데 충남 쪽인데
가려다가 취소했어요. 눈 너무 많이 온다 그랬어. 못 가겠다. 죄송해요. 말했어. 여름은 동해안 쪽을 봐야 돼요. 동해안이면 일단 육지가 이렇게 있고 바다 있고 계속 바다네? 잠깐만. 동해는 계속 바다구나. 여기는 동해. 그러면 여기는 우리나라 동해안이죠. 자, 여름에는 뭐 날라오죠? 북태평양 날라오죠. 북태평양 기단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날라옵니다. 얘는 특징이 온난 다습. 근데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물이 더 차갑단 말이에요. 온도가 잘 안 변하니까. 그럼 밑에는 이렇게 차갑고 위에는 뜨겁게 되는데, 다만 바다니까 수증기는 계속 공급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안정. 밑에가 차갑고 위가 뜨거우면 안정한 겁니다. 얘는 이대로 수증기가 많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깔려요. 얘는 그래서 동해안에 안개가 많이 껴요. 여름엔. 한국지리 하는 느낌인데? 그냥 안개가 많이 낍니다. 끝. 그래서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요게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한국지리에서 이런 거 한지도 한다고 들었는데. 지구과학이죠. 자, 그러면 기단의 변질까지 다 했고 이제 뭐 남았지? 온대저기압하러 가야 되나? 잠깐 책 좀 볼게요. 이거 북반구 기준이에요. 다 고시야. 고기압은 시계 방향 불어나가고 하강 기류, 날씨 맑음. 저기압, 저반상,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고 상승 기류, 구름 만들어서 날씨 안 좋음. 그다음 이거 있다. 정체성 고기압하고 이동성 고기압인데, 정체성 고기압이 좀 센 애들이에요. 어떤 애들이냐면 딱 겨울과 여름의 상징, 시베리아, 북태평양. 이런 애들은 제자리에서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날려요. 자꾸 고기압을 쏩니다.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얘는 크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럼 이거 보면 겨울인지 알겠어요? 이쪽이 고기압이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겨울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압선이라는데, 등압선, 이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이 세다는 거예요.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센 겁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문제. 고기압은 이게 헥토파스칼이거든요. 이 기압이거든요. 몇 헥토파스칼 이상을 고기압이라 할까요? 1000? 20? 그러면 얘는 1020 넘었네? 얘는 1022야? 그럼 딴 거 볼까? 1008인데 고기압인데? 1000인가? 1000인가?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고기압, 저기압은 상대적인 값이에요. 그래서 주변보다 높으면 990도 고기압 될 수 있어요. 고기압, 저기압은 상대적인 값입니다. 상대적인 값. 기준이 없어요. 1000 기준 이런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체성 고기압이고, 여름 봐야지. 여름은 딱 보면 이쪽이 고기압이죠. 크게. 이쪽이 저기압이고. 그럼 바람이 어떻게 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이게 여름. 그리고 널널하죠. 바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엄청 더워 보여요. 딱 보면 더워 보여야 돼요. 더워. 이런 게 정체성 고기압입니다. 그다음 이동성. 나머지 두 개는 이제 이동성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 있지? 양쯔강 기단이랑 오호츠크해, 이런 거는 이동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양쯔강을 말해요. 이런 건. 그래서 얘는 이동성 고기압은 돌아다녀요. 그래서 고기압 이런 게 퍼져 있어요. 참고 이거 좀 이따 볼 건데 이게 온대저기압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으면 람다로 돼 있으면 이렇게 이거 있으면 거의 봄 가을입니다. 람다가 어디 있죠? 아 이거 좀 있으면 이게 완벽하게 그려야 되는데 람다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 잘린 거예요 위에. 그래서 고저가 막 분산돼 있고 요거 보이면 봄 가을입니다. 람다 보이면. 자 그럼 이제 온대저기압 람다 배우겠습니다. 온대저기압 큰 주제죠. 온대저기압 온대지방에 날아다니는 저기압입니다. 얘는 발생 어디서 하냐면 위도 60도 부근에 한대 전선대 위도 60도 부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전선을 동반하고요. 그러니까 한랭, 온난 이런 애들 데려오고 그리고 주로 봄, 가을이고 에너지원? 봄, 가을 정도고 에너지원은 바람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위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바람이 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 온대저기압은 딱 진행을 그려야지. 시작은 시작이 장마에서 시작해요. 장마가 어떻게 생겼지? 아까 그린댔죠? 살짝 아래쪽으로 한랭, 위쪽으로 온난. 시작은 정체전선. 요게 차가운 공기가 좀 더 빨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람다 만들고요. 이제 가운데는 이제 저기압이라서 L 쓸게요. 이게 온대 저기압이 되고 이제 결국에는 이 차가운 공기가 더 빨라서 한랭이 더 빨라서 온난을 따라잡아서 약간 이렇게 그려야겠다. 뾰족 공룡. 슥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 폐색이 됩니다. 따라잡아서 얘가. 그래서 정체에서 시작해서 폐색으로 끝난다.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가 폐색이에요. 여기 따라잡은데. 자 그럼 온대저기압 크게 한번 그리겠습니다. 람다. 저기요. 일단 날씨부터 하자. 춥덥춥. 참고로 얘는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그 편서풍 타고 와요. 춥덥춥. 아이고 춥덥춥.
B말비. B말비인데 여기는 한랭 뒤쪽이죠. 무슨 비? 소나기. 소나비. 소나기. 그 소나기. 소나기인데 그냥 쓰기 귀찮아서. 얘는 무슨 비? 이슬비. 지속적 비. 춥덥춥 비말비. 그 다음 풍양. 제일 중요한 풍양. 얘는 그냥 외워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요거 무슨 풍? 북서풍. 얘는 남서. 얘는 북동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에 가까워질수록 저기압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더 기압은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어떤 지역이 있대요. 여기에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요. 그럼 풍향이 적용되는 게 1번, 2번, 3번 순으로 적용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적용될까요? 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얘 잘 봐요. 여기 어떤 지역이 있다 칠게요. 우리나라 여기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옆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제일 먼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 얘가 지나가서 여기 들어가면 두 번째 2번, 지나가면 3번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순서가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지역의 풍향은 어떻게 변해요? 시계 방식이. 시계. 왜? 여기였다가 여기였다가 점점 이 방향으로 돌잖아요. 풍향이 시계로 변하는 겁니다. 풍향 시계. 근데 가끔 풍향이 반시계로 줄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온대 저기압 중심보다 관측소가 위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밑에는 이 람다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는 영향을 안 받아. 이 위쪽은. 그럼 이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풍향이, 자, 아까 얘 저기압이죠. 얘 저기압 그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처음에 무슨 풍이었을까? 북동에 속하고, 얘가 여기 지나가면 북풍이 되고 더 지나가면 북서풍이 돼버려요. 즉 얘는 반시계로 변하는 거예요. 관측소가 온대저기압 중심보다 위에 있으면 풍향이 반시계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비슷해요. 풍향도 조금밖에 안 변하고 뭐 기온도 그렇게 크게 안 변하고 그렇습니다. 풍향 반시계. 이렇게 이걸 알아두시면 온대저기압은 웬만하면 이제 자료 해석만 잘하면 돼요. 책을 잠깐 볼까요? 그리고 참고, 이거는 잘은 안 나와요. 잘은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남반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북반구였고, 우리가 맨날 보는 게 이거 북반구고, 가끔 남반구가 있는데 남반구는 이 X축 대칭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X축 데칼코마니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렇게 이동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남반구는 이렇게 X축 대칭해서 생각하면 된다.
거의 안 나와요. 됐나요? 온대저기압 그러면 여기 뭐 했고 전선 동반하는 거고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 타고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됐어. 그다음 이거는 참고 이것도 거의 안 나와. 고기압 아까 할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온난 고기압이라고 해볼게요. 더워. 그러면 뜨거운 공기 위로 떠요, 가라앉아요? 더요. 뜨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올라가는 키 큰 고기압이라 불러요. 이거 회사. 배사. 얘는 차가우면 한랭 고기압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는 이걸 거고 북태평양 이거겠죠. 향사. 네. 그리고 온대저기압은 정체로 시작해서 폐색으로 끝나고요. 이거 중간에 파동 형성이라 부르는데 얘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파동 형성이라 불러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폐색으로 끝난다.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아까 한랭 온난 차이 했죠? 한랭이 통과하면 기온이 하강해요? 그쵸?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 차공이 이렇게 지나간다 쳐봐요. 그러면 차가운 데 들어가게 되잖아. 차가워지는 거고 그러면 기온이랑 기압은 반대랬죠. 차가워지니까 기압은 상승하는 겁니다. 이 둘은 거의 반대예요. 이쪽에서는. 이거 이해가요? 이건 온대저기압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북서였다가 이렇게 된댔죠. 그러면 여기였다가 여기로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지나가면 남서에서 북서로 되니까 시계로 변한 거죠. 남서에서 북서로 간 거죠. 온난 전설이 지나가면 남동에서 남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온대저기압을 적용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폐색은 했다. 자, 여기서 얘 온대저기압이죠. A일 때 우리나라는 여기 A 지역은 이 사진에서 추워요, 더워요? 추워요. 춥에 속하고 비 와요, 안 와요? 와요. 오죠. 비말비에서 이슬비니까. 그리고 풍향은 제일 중요한 풍향. 그걸 외워야 돼. 남동. 남동풍. 자, 이 가운데 속했어요. 그러면 일단 춥, 덥, 춥, 비, 말, 비니까 덥고 맑아요. 무슨 풍? 남서. 서풍.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좀 삐뚤어져가지고 거의 서풍에 가까울 거예요. 이 휘어서 옆으로. 원래는 남서인데 이게 살짝 이렇게 아닌가? 남쪽에 가깝게 돼. 남풍에. 이게 돌아갔잖아. 이렇게 된다고요. 약간 남풍이라 해도 맞아요. 얘는.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남서풍인데 남풍이 좀 강할 거고 마지막에는 일단 비 오죠. 춥고 소나기 오고 그 다음에 얘는 원래는 이건데 이게 살짝 옆으로 섰으니까 북동? 북서? 혹은 서풍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 이때 중에 기압이 언제가 제일 낮냐 물어보면 중심이랑 얼마큼 가까운지 보면 돼요. 이때가 제일 낮을 거야. 중심에 가까울수록 기압이 낮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네. 아, 일기기호. 일기기호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뭐 비, 눈, 뇌우, 안개, 가랑비, 소나기 이거 대충 아나요? 이거 약간 상식. 눈만 안. 네. 눈 알겠죠? 뇌우 번개 치는 거 이거. 오. 알처럼 보이죠? 안개 이거 안개등 알아요? 자동차에 안개등 있는데. 아. 네, 하여튼 안개. 가랑비 쉼표 쉬어가자. 소나기는 약간 이거 남자 장실 아니야? 네. 그리고 운량 이거는 사실 거의 중요하진 않아요. 네, 까말수록 구름 많다. 이 정도? 9번은 9번? 많은 걸. 많은 건데 이건 안 나와요. X. 풍속 이거 옛날에 배웠는데 짧은 거 2, 긴 거 하나당 5, 깃발 25. 중학교 때 배우는데?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뭐 한랭은 이거는 알고 이거는 이런 거 주면 풍향이 제일 중요해요. 가끔 나올 때 있는데 풍향만 읽을 수 알면 거의 대부분 돼요. 얘는 무슨 풍일까요? 북서. 오, 얘는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북서풍에 가까워. 북북서? 북북서라고 읽어요. 북서요. 네, 북서 중에서도 북에 더 가까우면 북북서, 서에 가까우면 서북서 이렇게 부르는데 북북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기온, 현재 얘기 이슬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기압 읽는 법. 이건 조금 스페셜해서 이거 기압이 280 써져 있으면 몇 기압일까 도대체? 저기야. 아니, 숫자로 몇일까 정확히? 얘는 세 자리가 이렇게 주어지면 뒤엔 소수점이에요. 소수점이고 이 앞에 오는 숫자가 이게 앞에 오는 숫자가 1000에 가깝게 9, 10, 9 혹은 10인데 전체 값이 1000에 가깝게 가야 돼요. 그럼 얘는 928이에요? 1028이에요? 1028이 되는 거예요. 이 기압이 1028 헥토파스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숫자가 막 705가 나왔어. 기압 몇이야? 970.5.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 핵 중요한데 이거 해야 돼.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합니다. 별 100개. 자, 기상 위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시 영상이 있고 적외 영상이 있습니다. 가시 영상은 딱 봐도 가시광선으로 하는 거죠. 그럼 이거 밤에 보일까? 일단 밤에 안 보임. 밤이라 하면 지구과학에서는 오후 6시에 해지는 걸로 해요 보통. 그래서 막 다음은 뭐 자정에 측정한 기상 위성이다 이러면 얘 아님. 얘예요. 적외 영상은 항상 보입니다. 자, 그럼 가시광선은 특징이 뭐냐면 가시광선을 측정하는데 어떤 가시광선을 측정하냐면 자, 햇빛이 이렇게 와서 구름에서 흡수하고 튕겨내요. 그러면 구름이 두꺼우면 얘가 반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빛이 더 많이 보여요. 측정이 잘 돼. 그래서 하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는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가시 영상은 밝은 색이 두꺼운 구름, 그다음에 어두우면 얇은 구름을 알려줍니다. 두께만 알려줘요. 핵심 이거 알아야 되고, 다음 적외 영상은 원리가 적외선이죠. 적외선이 열이랑 관련 있어요. 이 밑에서부터 열이 올라오는데, 구름에서 열이 오는데, 자, 구름이 낮은 구름이 있고 높은 구름이 있거든요. 근데 올라올수록 차가운 거 알죠?
그럼 얘는 차갑겠네. 위에 있는 애는 차가우면 열이 잘 안 나와서 하얀색으로 보여요. 약간 그 우리 코로나 때 그 열 감지 막 이런 거 했잖아요. 뜨거운 색이 있으면 좀 덥다는 거죠. 걔는 좀 진해 보이고 그 파란색 쪽이 하얗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갑게. 그래서 적의 영상은 그 높낮이를 알려줍니다. 밝으면 높은 구름, 어두우면 낮은 구름을 알려줍니다. 상층부 높이가 뭐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이건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필기에다 옮길 걸 아까. 진호에 옮겨주세요. 이건 진짜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태풍은 다음에.